mother라고 하고 그 하위에 지배가 되는 노드를 우리가 daughter라고 해요. 근데 바로 직접 지배되는 것이 daughter고 그 밑에 있는 걸 daughter라고 하지 않아요. 직접 지배되는 것이 daughter예요. 그렇죠? 내가 직접 낳은 자식이 딸인 거지. 내 딸이 낳은 자식이 내 딸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바로 X에 의해서 직접 지배되는 것만이 daughter가 되고, 그러니까 그 밑에 지배되는 것은 daughter가 아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지배 관계에 있는 것은 맞다. 그런 얘기죠. 예, 자, 그 설명은 어제 다 했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필요한 것만 골라서 얘기할게요. 꼭 필요한 용어만. 우리가 지금 이런 관계로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S는 NP, VP, 그리고 또 VP는 V와 또 다른 NP 이렇게 구성될 수 있다는 이런 구조가 PS 룰이에요. 프레이즈 스트럭처 룰이라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거죠. 프레이즈 스트럭처 룰에 대한 것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구조를 가지고 dominance와 precedence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그 신택틱 구조를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요 단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문장을 P 마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NPSN, 뭐, 이런 거. 이게 P 마커거든요. 이런 P 마커로 어떤 문장에 대한 카테고리를 그리면,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단어들을 쓰고 싶은 사람이, 그러니까 구조를 구조화하고자 하는 그 주체자가 넣고 싶은 그 카테고리 안에 어떤 어휘들을 하나 골라서 집어넣는다. 그것이 lexical insertion rule이라고 한다. 여기 나와 있죠? lexical insertion rule. 네, 그 개념만 더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lexical insertion rule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phrase structure rule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phrase structure rule 여기 있죠? 예, 요거. 요것이 phrase structure rule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조예요. 이게 phrase structure rule이에요. S는 NP와 VP로 구성되고 VP는 V와 NP로 구성되거나 또는 V, ADVP, ADVP, NP로도 구성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ADVP는 옵셔널한 거죠. 여하튼 그와 같은 구조, 뭐는 뭐 어떤 카테고리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그 조건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있죠. 그것이 프레이즈 스트럭처 룰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카테고리 N이면 또는 V면, That면 이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는 단어가 어휘가 굉장히 많죠. 어휘 사전 안에. 그 어휘들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탁 골라서 집어넣는 것. 이것이 렉시컬 인설션 룰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렉시컬 인스턴션 룰이라는 것이 바로 이 카테고리 안에 적절한 렉시컬을 갖다 집어넣는 것. 이렇게. 예. 그것을 우리가 렉시컬 인설션 룰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이 문장에서는 John gave the postman a parcel 이라고 하는 문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N 중에, 그러니까 명사 중에서 명사라고 하는 어휘 사전 안에 들어있는 어휘 부리가 굉장히 많겠죠. 명사 종류가 아주 많겠죠. 그 가운데에서 parcel이라고 하는 명사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 딱 인설션 시킨 거예요. 그리고 디터미너 중에서도 관사 또는 뭐 양화사, many, my, 수유격 이런 것도 다 디터미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어를 갖다가 집어넣어 준 거고 이것도 많은 명사 중에서 포스맨을 갖다가 골라서 여기다가 인서트 시킨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류 안에 들어있는 많은 여러 단어들 중에서 그 부류에 속해 있는 어떤 한 단어를 골라서 여기다 쏙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카테고리가 N인데 동사 부류에서 어떤 동사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이 N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속해 있는 어휘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제 프레이즈 스트럭처 룰이라는 거예요.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부류의 단어를 집어넣어줘야 된다라는 규칙이 당연히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렉시컬 인설션 룰은 맨 나중에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카테고리를 먼저 구성을 하고 나서 맨 최종적으로 렉시컬 인설션 룰에 따라서 렉시컬 아이템을 이 카테고리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각각 이렇게 오케이. 자, 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한 명칭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12번을 보세요. 12번은 Categories are of two types. 자, lexical and phrasal 로 구성이 된대요.
렉시컬과 프레이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된다. 프레이저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 요 밑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Lexical categories are word categories. 렉시컬 카테고리는 word 카테고리를 말하는 건데 V, N, V, X, A, ADV, P, that, neg, 네, degree adverb를 말하는 거죠. 네. that는 determiner를 말하는 거예요. 한정사. 네. 그리고 conjunction, 이건 conjunction이에요. 그리고 proform, 예, pro라고 하는 거 있죠. pro는 proform을 뜻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일단은 물론 그거하고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일단 대명사형 뭐 이런 거죠. 그리고 phrasal 카테고리는 12번에도 여기 나와 있다고 하지만 MPVP, AP, ADVP 이런 걸 phrasal 카테고리라고 그래요. phrase가 형성된 걸 phrasal 카테고리라고 하죠. 자, 그래서 N은 noun, NP는 noun phrase, V는 verb, VP는 verb phrase, OX는 auxiliary를 뜻하는 거고 조동사. 예, 조동사 OX는 OX 하나뿐이에요. OX는 phrasal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냥 lectural 카테고리 이거 하나만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phrasal 카테고리를 거의 가지죠. 이것도 conjunction도 그냥 lectural 카테고리만 있어요. coordinating conjunction이라는 뜻이에요. 이 표시가. 프로는 pro constituent, proform을 뜻해요. pro constituent는 proform. 예. 자, A 다시 보세요. adjective를 말하죠. 형용사. AP는 adjectival phrase, adjectival phrase. ADV, adverb 부사예요. 그리고 ADVP는 adverb phrase, 부사구. that, determiner, neg, degree, dispression, expression. degree, expression이라는 건 degree, adverb를 대체적으로 말해요. degree, adverb. 네, 정도부사를 말하는 거죠. 정도부사. 자, 요 부분의 약자는 기본이에요. 예, 신텍스에서 프레이즈 스트럭처로 문장의 구조를 그릴 때 꼭 필요한 카테고리의 명칭이죠. 그리고 그 각각의 명칭에 따른 약어들을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 내 지금 커서가 내가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내 커서를 잘 따라가서 설명을 들으세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렉시컬 카테고리예요. 그리고 여기도 얘기 나왔지만 NPVP, AP, ADVP는 프레저 카테고리죠. 예. 렉시컬 카테고리 위에 항상 프레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를 더 조금 논증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 다음 예문이 하나 등장해요. 그냥 여기는 조금 평이한 내용이니까 그냥 잘 들어두면 돼요. Car can be useful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은 14번처럼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얘가 명사고 얘가 조동사고 B는 동사예요. 그리고 useful 형용사죠. 그래서 S는 N, X, VP, 왜 이건 VP라고 했냐면 두 개가 있으니까 단어 두 개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phrase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단어가 두 개니까 얘는 phrase라고 해서 VP로 하고 얘는 단어가 하나니까 그냥 N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타당한 구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but in fact this analysis would probably be rejected by most linguists.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구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Instead, they would want to say that cars, in addition to being an N, is also an NP, noun phrase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useful, 이것도 in addition to being an A, is also an AP. A, 형용사인 useful도 AP가 될 수 있다. adjective phrase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러한 내용을 14번에 구조 나와 있던 이런 형식을 그래서 15번처럼 그려주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번의 구조보다는 15번의 구조가 맞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S는 NP, OX, VP로 구성된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PS 룰에서 이미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맞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제 그 근거를 설명해 준 거예요. 왜 N이라고 안 하고 NP라고 해야 되느냐. 이게 명사 하나면 그냥 명사 N이라고 써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AP죠. AP 구조, 굳이 AP라고 써야 되냐? 여기 그냥 형용사 이거 하나니까 이 형용사 여기다 그냥 A라고만 해주면 되지 않겠냐? 이 자리에. 근데 왜 AP를 쓰고 그 다음에 또 A를 쓰느냐?
이게 뜻해요. 그런데 이게 불합리한 게 아니라 더 경제적인 표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밑에 이 표현을 보세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그냥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차근차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16번을 보면 자, fast cars, very fast cars, those very fast cars라고 하는 이런 명사가 cars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cars라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 그리고 그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또 부사 또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한정사 those 이런 것까지 함께 다 나올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부 다 포용해 주려면 noun phrase라는 NP로 설정을 해주는 것이 간편하다 이 얘기예요. noun phrase로 설정을 해주면 이 앞에 very, very fast 또는 fast 같은 형용사가 붙어도 NP로 일단 그려서 시작을 해주면 되니까.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것이 명사 하나만 있어도 명사 하나만 있을 때 그냥 N이라고 해주면 그러면 fast cars일 때는 또 다시 NP라고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느냐. 그걸 조건화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S는 NP, OX, VP 구조가 될 수 있지만, 그냥 또 N도 설정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N, OX, VP로도 구조화될 수 있다는 조건을 이렇게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가지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다 고려한다면.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S는 NP, OX, VP로만 구성이 된다. 이 조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NP 속에는 원래 N이 들어있으니까 굳이 이런 조건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조건을 시킬 필요가 없이 그냥 S는 NP, OX, VP로만 설정을 해도 된다. 그리고 NP 속에는 원래 N이 들어가 있으니까 N만 나타날 경우에 명사 하나만 나타날 경우에는 그냥 명사 하나만 그려주면 된다. 이와 같이. 그죠? 만약에 NP 속에 형용사가 같이 들어있다. fast cars라는 표현을 넣었다. 그러면은 NP에서 이렇게 브랜칭 하나를 더 긋고 여기다가 AP를 그려놓고 여기 형용사를 갖다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식이 있냐면 내가 공유를 잠깐 끊고 여러분한테 자, 칠판에 그려볼게요. 칠판 잘 보이죠? 칠판 잘 보일 거예요. 자, 근데 나한테는 내 화면이 크게 안 보여요. 지금 상탁이 얼굴만 크게 보여. 카메라 킨 사람이 상탁이 혼자인가 봐. 자, 여기 어떤 구조가 되냐면 보세요. S 잘 보이나? 오케이. 네. NP 자, 여기에 N이 cars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auxiliary예요. can이 있어요. VP가 있지. VP에 V에 B가 있고 자, AP에서 A에 useful이 들어가 있어요. useful. 자, 이랬을 때 만약에 fast cars라고 하는 표현을 써준다면 fast cars very helpful. 이런 표현이라고 한다면 가정해 보세요. Fast cars can be very useful이라는 문장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이 구조를 이렇게 NP, VP 이렇게 프레저럴 카테고리를 원래 상위 노드에 넣어두면 자, cars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fast라고 하는 형용사를 이 앞에다가 하나 더 추가시켜주면 되죠. NP 밑에다가. 그쵸? AP가 들어가고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fast가 있는 걸로 그려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쵸? 예. 그리고 useful도 마찬가지예요. useful을 지금 형용사 하나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AP를 넣었다는 것은 useful을 꾸며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뒤에. 근데 여기 지금 very가 있을 수 있죠. 하나의 예시를 그냥 들어준 거예요.
very useful도 역시 형용사 구 안에 들어간 거죠. 형용사 구 안에 들어갔을 때 이거는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죠. 이 부사도 AP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ADVP, ADV, very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부사가 예,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물론 이거는 이제 디그리 애드버브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일단 디그리 애드버브라고 하는 그 자세한 명칭 그냥 생략하고 일단 ADVP라고만 했어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프레이저 카테고리로 S는 NP, OX, VP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예, 한 가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할 때 NP와 OX와 VP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S는 N, OX 또는 V로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포함하고 있죠. 커버하고 있죠. 위에 있는 이것이 결국은 이것만 나왔을 때 명사 하나하나 또는 동사 하나만 나왔을 때를 이 위에 있는 프레이저 카테고리로 상정했을 때 이러한 요소들은 전부 다 당연히 포함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따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이 구조에서 지금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프레이저 카테고리를 먼저 이렇게 상위 노드에 프레이저 카테고리 P가 들어간 건 다 프레이저 카테고리예요. 프레이저 카테고리를 상위에 상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구조를 설명하는데 경제적이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더 경제적이다. 왜? 이와 같이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단어는 항상 그 프레이저 카테고리로 먼저 시작을 해야 맞아요. 그게 이제 정석이에요. 형용사 하나만 나왔다고 해서 형용사 하나만 달랑 그리거나 명사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명사 하나만 달랑 그리거나 하는 그런 구조는 신텍스에서 허락하지 않아요. 항상 프레이저 카테고리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단어 하나만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케이?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16번에 보면 16번에서 fast cars, very fast cars, those very fast cars 자, 이와 같은 더 복잡한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NP들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N이라고 하면 안 되고 NP라고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노드 NP 이걸로 봐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재 87페이지를 한번 보면 교재 87페이지에 NP 구조가 이렇게 very fast cars와 같은 방법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87페이지에 19번에 이걸 잠깐 지우고 잘 보이죠? 19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죠. 19번에서 A번에 very fast cars라는 표현이 있죠. very fast cars. very fast cars. 자, 만약에 cars 하나만 있다면 그야말로 그냥 NP 밑에 N이 있고 그냥 cars가 있다.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런데 very fast cars라는 것이 있죠. I like very fast cars. 그죠? 네. I like very fast cars 일 때는 very fast cars예요. 이 표현이 있을 때는 이건 무조건 NP죠. 얘는 NP예요. noun phrase예요. 네, 그러니까 NP가 어떻게 됐냐면 형용사 구와 명사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다시 여기서 명사예요. NP 밑엔 N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게 cars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형용사 fast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도 역시 앞에 very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phrase 노드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AP가 돼야 돼요. AP에서 A 형용사가 fast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사는 degree adverb가 되겠죠? 예, degree adverb가 돼요. ADVP에서 ADV 물론 이것이 degree adverb가 돼요. degree adverb deg라고 할까? ADVP에서 deg라고 합시다. 예.
그러니까 advp 안에 degree adverb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deg라고 한 거예요. deg에 very가 들어간 거죠. degree adverb라는 뜻이에요. 그냥 adverb가 아니라 degree adverb. advp, adverbial phrase 내에 degree adverb도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냥 advp라고 해도 adv라고 해도 괜찮아요. adv나 뭐 같은 말로. 굳이 degree adverb라는 말을 이렇게 상세하게 표시를 잘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이 very fast cars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프레셜 카테고리로 맨 처음에 상정을 하고 나온 phrase니까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형용사가 앞에 부사와 같이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셜 카테고리로 또 그 밑에 하위 노드에 지배되는 걸로 AP로 그려야 되고 이 뒤에 있는 명사는 N으로 여기 NP가 있으니까 NP 밑에 N이 지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그냥 cars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와 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프레셜 카테고리로 먼저 상정을 하는 것이 옳다. 이 얘기예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됐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없어요. 아마 아직은 없을 거예요. 네,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공유로 들어가서 자, 봅시다.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해 볼 거거든요. 19번의 A번 이거. 19번 B, C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자 보세요. 20번에서는 I like cars because they turn me on 이라는 표현에서 they가 이 대명사가 프로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대명사. 신텍스에서는 이걸 그냥 프로폼이라고 얘기해요. 이 they는 cars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 cars는 결국 they의 antecedent죠. antecedent, 선행사. 근데 B에서는 이 day가 가리키는 표현이 그냥 cars만이 아니라 very fast cars예요. 이만큼 다 받는 표현이에요. very fast cars. 이 day가 그러면 perform 이 day는 pro-n 그러니까 이 명사 요 하나에 대한 perform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밑에 있는 day는 B에 있는 day는 이 뒤에는 NP 전체를 받는 이게 나온 phrase죠. 이 나온 phrase 전체를 받는 perform이라고 할 수 있죠. 이 day를. 그렇죠? 네, 그래서 프로폼도 역시 NP로, 프로-N이 아니라 프로-NP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프로-NP로 보자. 프로-NP로 보자. 네, B가 지금 프로-NP라고 되어 있고 A번에 day는 프로-N이라고 되어 있죠. 이 day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네, 이제 프로-N은 NP를 포용할 수 없어요. 근데 프로-NP는 N을 포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프로 NP 하면은 프로 N만 나와도 역시 예, 포용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는 거니까 프로 NP로 보는 것이 맞다. 그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내인은 프로 NP로 보는 것이 맞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디를 보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부사의 경우 John speaks slowly라고 하는 부사가 등장했을 때 slowly 같은 이런 부사가 등장했을 때 그 P 마크로서 phrase structure rule로서 어떻게 상정을 해서 보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책 88페이지에 나와 있죠. John speaks slowly 라고 보면 된다. 이 slowly를 자 이제 카테고리를 이렇게 그렸죠. speaks slowly가 동사 구죠. 이게 전체가 동사 구예요. 이 speaks를 부사를 우리는 문장 부사라는 것이 있고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있어요. 부사의 특성이 달라요. 의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almost certainly라고 하는 표현에 certainly 이런 표현은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부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slowly라는 것은 동사를 꾸며주는 물론 뭐 동사도 문장 전체라고 볼 수 있지만 여하튼 동사의 한정에서 말을 한다. 짠이 말을 한다. 근데 어떻게? 천천히.
말을 하는 양태를 나타내 주는 거죠. 이 부사가. 그러면 이 부사는 동사를 꾸며준다고 하죠. 동사를 꾸며줄 때는 이것이 VP 속에 들어가요. 이 slowly를 S 밑에 이렇게 노드를 쭉 긋고 여기다 ADVP에서 문장 부사처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speak에 해당하는 동사에 대해서만 동사를 한정해주는 부사로 쓰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부사는 특성이 문장 부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동사를 한정해서 쓰이는 부사로 쓰일 수도 있고 또는 보세요. 이 very처럼 여기 very 나와 있죠. very. 이 very처럼 내가 지금 칠판에 그렸듯이 이 very처럼 이런 형용사에만 한정해서 쓰는 부사가 있죠. 이런 very 같은 degree adverb는 항상 뒤에 있는 형용사만 꾸며줘요. 형용사. 그러니까 얘는 같이 묶여서 형용사 구가 되는 거죠. very fast는. 자, 부사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 양상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여기에서 slowly라는 부사는 동사를 꾸며준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VP 속에 들어가야 돼요. 동사를 한정해주는 표현이라서. 근데 여하튼 이 slowly라는 부사도 ADVP라는 프레이절 카테고리를 거쳐서 ADV가 되고 그 다음에 slowly라고 하는 렉시컬 아이템이 등장해요. 이렇게 구조를 그려주는 것이 맞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엔 그러면 이제 NP 구조에서 noun phrase NP 구조에서 여기는 이제 John이라고 하는 그냥 고유명사가 하나 달랑 들어가서 그냥 NP 밑에 N 하나만 있지만 만약에 이 noun phrase에 이렇게 many girls와 같은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왜 여기에서 근데 here 이 밑에 내용을 보세요. Here many belongs to the category Q of quantifiers. But notice in that in place of many in 23, we might have had the QP quantifier phrase very many. Very many. 보세요. 여기까지 일단. Q라고 하는 퀀티파이어에 해당이 된대요. 이 many가. 퀀티파이어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very many라는 표현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QP가 되는 거겠죠. 네, 퀀티파이어 phrase가 되겠죠. 둘 이상의 단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on this basis, 여기에 기반해서 we could argue that many in 23 is actually a quantifier phrase QP, which just happens to certain only the Q many, though it could equally have had a more complex structure. This being so, then 23 will have the structure like this. Like 24 structure. 24th. In 24 structure, NP branches into the QP and N. QP dominate the Q immediately, and Q has the lexical item many. Okay? 그죠? many나 much나 뭐 여기 나와 있어요. rather too many 이런 표현 있죠? 예, 이런 거예요. rather too many 같은 이런 퀀티파이어, 양을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가 양화사라고 해요. 영어로는 퀀티파이어라고 얘기하죠. 퀀티파이어, 퀀티파이어, 양화사, 양화사. 양화사예요. 양화사. 퀀티파이어를 양화사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면 퀀티파이어 프레이즈는 뭐겠어요? 양화사 구. 그렇죠. 양화사 구라고 해요. 양을 나타내는 표현, much나 many나 rather, to 이런 표현은 전부 다 QP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어라서 그냥 일반적인 디터미너하고는 조금 구분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분 안 지어도 돼요. 예, 그냥 이거 디터미너라고 해도 괜찮아요. 디터미너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퀀티파이어 프레이즈라는 것도 있기는 있다. 이런 걸 나타내 준다라는 한 가지 그냥 설명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은 그냥 이걸 디터미너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명사 앞에 쓰였을 때, 얘가 명사 앞에 쓰였을 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표현 보세요. John may leave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John may leave home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랬을 때 leave home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leave 하나만 나왔을 때와 구조가 같아요. 똑같이 MVP, 프레저럴 카테고리로 이렇게 등장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John may leave라고 하는 이 표현만 가지고 썼을 때 VP 밑에 V 하나에 있는 leave만 나와 있죠. 근데 home이 있다고 해도 이 구조랑 똑같아요. home이 있다고 해도 이 뒤에 home을 갖다 넣어줘도 상관이 없다. VP 밑에 여기에 브랜치가 하나 들어가서 여기다 홈을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예. 근데 이 홈이라고 하는 것이 부사로 쓸 때도 있고 명사로 쓸 때도 있고 그렇죠. 여기는 집을 떠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명사의 뜻을 갖겠죠. 그러면은 NP 밑에 요 밑에 아니 VP 밑에 NP가 있고 그 NP 밑에 N이 있고 N 밑에 홈이 있는 것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이 구조는 26번의 구조는 그런데 이제 그거는 28번과 같은 문장에서 또 다르게 설명될 수 있어요. live home이 John may live home and so may Paul 이라고 했을 때 so가 나타내는 것은 live home이다. 그렇죠. 잔이 집을 떠날지도 몰라. 근데 폴도 그렇게 할 거야. 폴도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건 그렇게 한다는 것은 live home 할 거야. 이런 얘기죠. live home을 so라고 하는 프로폼이 대신 받았어요. 이럴 때도 역시 이 so는 프로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한 프로폼이냐면 앞에 있는 VP에 대한 프로폼. 이게 VP죠. 동사 구조. 그래서 프로 VP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는 거죠. 프로 VP so. 오케이? 네. 프로 VP. 앞에 나와 있는 이 동사 구를 대신해서 쓴 표현이다 라는 거죠. so가. 그래서 이거 so도 이럴 때는 프로폼이에요. 프로 VP라고 해요. 자, 근데 29번에서는 어때요? leave에 대한 것만 받은 거죠, so가. 그렇죠? 예. 그래도 얘가 동사는 동사지만 얘도 어쨌든 VP에 해당이 돼요. 예. VP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도 역시 이 so가 당연히 프로 VP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도 프로 VP so가 등장을 하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로폼에서도 역시 프로 NP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 VP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프로 VP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To summarize 이 부분 한번 잘 보세요. To summarize then 뭐라고 했느냐.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there are good reasons for assuming that an unaccompanied N or pro is also an NP. An unaccompanied A is also an AP. An unaccompanied ADVP is also an ADVP. An unaccompanied Q is also QP.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상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프레저 카테고리 밑에 프레저 카테고리 밑에 렉시컬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동사가 여기 이제 may라는 것이 있지만 may나 can이나 will이나 이런 조동사는 옵셔널하죠. 문장에 따라서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S 센텐스가 항상 억스가 꼭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만 구성되지는 않아요. NP와 VP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짝대기 있죠. 짝대기. 이 짝대기는 무슨 뜻을 말하냐면 요 앞에 있는 카테고리가 이 뒤에 있는 카테고리보다 선행한다는 것을 뜻해요. 요 짝대기. 짝대기의 왼쪽에 있는 것이 항상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선행해요. 이 뒤에 짝대기가 있고 어떤 카테고리가 또 있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카테고리가 이 앞에 있는 카테고리가 이 뒤에 있는 카테고리를 선행한다는 뜻이에요. 선행한다는 뜻으로 짝대기를 그어주는 거예요. 그 거꾸로 반대의 경우는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이것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온다 이런 뜻으로 짝대기를 그어준 거예요. 순서를 뜻하는 거예요. 오더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짝대기라는 게 짧은 하이픈처럼 생겼죠. 네. 짧은 하이픈처럼 생겨요. 그 다음에 설명은 이제 쭉 건너뛰고 쑥 건너뛰고 안 봐도 괜찮아요. 중요한 포인트만 찍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어떤 포인트를 보려고 하냐면 the spot.
어쩌고 저쩌고 쭉 설명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phrase structure syntax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phrase structure syntax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now we are going to look at the rather different system adopted by Chomsky in his more recent work called X-bar syntax. X-bar syntax가 사실은 좀 오래된, 지금으로서는 오래된, 이 책이 발간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X-bar syntax가 되게 오래된 문법으로 총해요. 그런데 바노드를 아직까지도 신텍스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노드 등장에 대한 배경은 알 필요가 있죠. 아무리 이론이 오래돼도 그 어떤 이론이 제기된 지가 오래됐어도 그것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있으면 그 내용은 꼭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언어학의 이론은 사실 잘 안 바뀌어요. 한번 어떤 언어학 이론이 좀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을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다 하면은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이론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옛날 나온 책들을 아직까지도 언어학에서는 그냥 계속 이용하고 있어요. 왜? 그 이론 안 바뀌었으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첨스키가 과거에 오래전에 제기했던 이 엑스바 신텍스가 아직도 지금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신텍스에서. 그리고 많은 언어학자들이, 통사론 학자들이 아직도 엑스바 신텍스를 이용해서 바노드를 아직도 이용해서 그림도 그리고 추리 구조를 구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오래됐어도 이 책 변함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아직도 임용시험 출제자들한테는 이 책이 기본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론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안 바뀌어서 과거에 썼던 책 그대로 이용해도 상관은 없죠. 이게 이제 엑스바 신텍스를 등장시키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프레이즈 스트럭처 신텍스에 대한 단기를 제기를 해야만 이것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35번에서 이 두 가지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프레이즈 스트럭처 신텍스에 대해 반대를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엑스바 신텍스가. 자, 어떤 문장이냐면 첫 번째는 It is too restricted in the number of types of categories it permits. 자, 여기 it가 가리키는 것은 PS 룰을 말해요. PS 룰. 자, phrase structure syntax 이걸 말해요. phrase structure rule. phrase structure rule이라고 하는 것이 허락하는 카테고리의 수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요. 카테고리가 사실은 모든 문장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만 이런 구조? 어디 갔나? 이런 구조? 이걸로만 그려줄 수 있느냐? 문장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데 이게 너무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PS 룰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점이 그거예요. PS 룰은 PS 룰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카테고리의 수가 너무 한정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t is too unconstrained in the set of possible phrase structure rules it permits. 이게 그 프레이즈 스트럭처 룰이 허락하는 프레이즈 스트럭처 가능한 룰 안에서 unconstrained라는 것은 제약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가능한 PS 룰의 세트에 대한 제약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건화가 좀 미비하다 이런 얘기예요. 조건화가 PS 프레이즈 스트럭처 룰에 따른 세트가 너무 조금 제약이 너무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constraint이 잘 되어 있지 않다. constraint이라는 것은 제약이라는 거거든요. 이 세트, possible phrase structure rule에 대한 세트, 이 세트가 그야말로 조금 적다는 뜻이지. 너무 좀 미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왜 미약하지? 라고 하는 이해는 요 다음 페이지의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게 그런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 밑에 36번에서는 렉시컬 카테고리가 프레이즈 스트럭처 신텍스에서는 렉시컬 카테고리를 이러이러한 것들이 렉시컬 카테고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또 프레이즈 카테고리로는
이러한 것들, 프레이저 카테고리는 프레이즈가 들어간 거죠. S 센텐스도 프레이저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S도. 예. 이러이러한 것들이 프레이저 카테고리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신텍스에서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한정되어 있다. 너무 이제 좀 미미하게 이거보다도 훨씬 더 넓은 범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다른 카테고리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더 확장시켜서 상정할 필요가 있느냐? 어떤 문장 때문에, 어떤 예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요런 예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얘기부터는 조금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누가 한번 발표해 볼 수 있는 사람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요 페이지 여기가 지금 몇 페이지냐 92페이지부터죠. 예, 92페이지부터 어디까지냐면 92페이지부터 92페이지부터 97페이지 92페이지부터 97페이지 여기 중간 단락 여기까지 중간 단락 여기 끝나는 부분까지 네, 97페이지 여기 중간 단락 끝나는 부분까지예요. 부분까지 두 사람이 나누어서 발표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 해도 좋고 한 사람이 해도 좋고 아니면 두 사람이 나눠서 해도 좋아요. 혹시 지원자 발표 지원자 있나요? 지원자 없으면 내가 그냥 시킬까요? 이 부분을 발표 맡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을 발표 맡으면 안 잊어버리죠. 네, 안 잊어버려요. 자기가 발표 맡으면. 네. 자, 여기를 진아가 한번 해볼까? 김진아? 네. 응, 김진아가 다른 혼자 해도 좋고 다른 누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해도 좋아요. 누구랑 같이 할까?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진아랑 혹시 누가 같이 할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 중에 지원자 저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없으면 누구랑 같이 하냐면 혜란이? 이혜란? 네, 이혜란? 교수님. 네. 혜란이하고 진아하고 같이 상의해서 나눠서 해봐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혜란이하고 진아하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내가 지금 얘기한 부분이 72쪽부터 72쪽부터 지금 아니지 92쪽부터지. 92쪽부터 97쪽 중간 단락까지예요. 그렇게 범위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잘 발표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이 수정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이게 가면서 보자. 이게 93페이지지? 여러분 책에 93페이지 44번 구조 있죠? 93페이지 44번 구조에서 이 that라고 되어 있는 거, 이 that가 아니라 tag예요, tag. degree adverb. very는 이 this는 that 맞는데, 이 very 있죠? very는 that가 아니라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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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gree adverb, deg. 네, 그걸로 수정하세요. 이건 책이 잘못했어요. 그것만 수정하고 나머지 그래도 발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또 보충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나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봅시다.